시간이 흐르면 변형되고 망각되는 인간의 기억력. 우리의 뇌는 어떤 원리로 학습하고 기억되는 것일까? 또 기억력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일까? 교육학자 김성일 교수에게 들어보는 오랫동안 기억력을 지속시키는 학습. 과연 그 교육법은 무엇일까? 네, 오늘도 고려대학교 김성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모든 것을 좀 기기에 저장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기억력을 높이는 학습법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된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기억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현대 교육에 있어서 창의력이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아이들 교육에서 기억력이 조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기억이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근데 우리와 같은 교육 상황에서는 거의 기억이 모든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좀 과중한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억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학습에 있어서는. 사실 이 아나운서 직업에 있어서도 기억력이 중요하거든요. 대본을 잘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억력을 높이는 학습법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마음과 두뇌 발달에 좋은 교육, 기억력을 높여주는 학습 비결. 뭘 하고 있는 화면 같은가요? 이 화면을 보시면 드시는 생각은? 예, 두 사람이 길을 한 사람이 물어보고 한 사람이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증거는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보면 그것이 왜 혹은 어떤 상황인지 해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죠.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물어보고 파란 옷을 입은 경찰관 같이 생긴 사람이 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 추측이에요. 그 이유는 길이 뭔가 좀 꼬불꼬불해서 명확하지 않고 이쪽 길은 훨씬 더 정교하게 잘 길이 명확하니까 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요. 기억의 어떤 측면들을 두 사람은 사용하고 있을까요?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길을 답해줘야 하는 경찰관은 기억의 어떤 측면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을, 그죠? 기억을 떠올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기억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저장하고 있죠.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경찰관이 얘기하는 정보를 모아서 내 기억 속에 새롭게 기억을 형성하는 거예요. 기억의 두 가지 중요한 기제예요. 기억 끄집어내기 혹은 기억 만들기. 기억을 잘한다고 할 때는 기억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도 기억을 잘하는 거고, 기억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기억을 잘하는 거죠. 기억을 나는 잘 못한다라고 할 때 기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잘 저장을 못 시켜서, 못 집어넣어서, 기억을 못 만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잘 만들어 넣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끄집어내는데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억을 만들어 넣기, 기억을 끄집어내기, 이 두 가지가 기억의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정이에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억을 보시면 여기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감각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잠깐 동안 스쳐가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운동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먼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정보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관이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려고 애쓰시고 있다면 제 얘기를 따라서 정보를 집어넣는 부분은 작업기억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제 얘기를 오랫동안 저장하고 싶을 때는 장기 기억에 넣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 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기억을 찾아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어디다 넣냐 하면 작업 기억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기억을 작업기억이라고 하죠.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의 관계는 큰 저장고 속에 이런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지금 어느 쪽을 내가 쓰고 있는지를 탐색해가는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업기억이 장기기억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장기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처음 단계일 수도 있어요. 용량이 이 장기기억은 거의 무제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에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습득할 수 있죠. 반면 작업기억은 정보량이 작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작은 양만 쓸 수밖에 없죠. 개인차가 아주 심한 부분이 이 작업기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작업기억의 차이죠. 기억해 보실래요? 이 숫자.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니까 2, 3초 동안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똑같은 자극을 이렇게 잘라서 제시하면 조금 달라요. 같은 자극인데 1, 2, 4, 9, 16, 25 이런 식으로 숫자들 간의 패턴이 있어요. 그죠? 제곱수예요. 낱개의 숫자를 외우려고 하면 외워야 할 단위들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묶어 놓으면 제곱수나 이런 원리나 이런 덩어리로 정보를 처리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작업기억의 용량은 7개 더하기 빼기 2개, 그러니까 5개에서 9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상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거기서는. 그런데 실제 작업기억 테스트를 해보면 개인차가 아주 많이 나죠. 정보를 처리할 때 순서에 따라서 기억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게 결정이 돼요. 그 효과를 계열 위치 효과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예요. 이 순서 대비 그 정보가 기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앞에 부분과 끝 부분이 잘 돼요.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소개를 20명이 막 하면 맨 앞에 소개한 친구하고 맨 끝에 소개한 친구만 기억나고 중간은 다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왜 맨 앞에 것과 맨 끝에 것이 기억이 잘 될까요? 맨 끝에 게 잘 되는 건 쉽죠. 이해하기가. 지금 방금 처리한 따끈따끈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작업기억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작업기억은 내가 지금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이니까. 이 안에 정보가 그대로 있으니까 나는 기억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최근의 것이 기억이 잘 되는 최신 효과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맨 앞에 것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맨 처음 것이 잘 되는 이유는 주의를 더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앞에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단어를 제시하고 사람들은 그 단어를 기억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달력 보면서 달력. 또 엽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달력, 엽서. 이 달력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냐 하면 밑에 있을 때까지 4번째, 5번째 단어가 나올 때까지 달력이 반복돼요. 순전히 첫 번째 것이 기억이 잘 되는 이유는 반복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반복이 많이 되면 기억이 잘 되는데 이 효과는 작업 기억 안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2시간 후에 하루 지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효과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 작업 기억 속에 담아두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써먹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억했던 건 시험을 잘 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선 그 지식을 쓸 때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반복은 작업 기억에만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넣는 데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들 처음 경험한 것들이 기억이 잘 돼요. 그렇죠? 처음 학교에 입학한 날, 처음 기차를 탄 날, 비행기를 타본 날, 이 처음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이 나요. 그 이유가 처음 경험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이 비교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을 할 때도 처음 경험을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될 확률이 높아서 기억이 잘 되는 거죠. 기억의 유형에는 3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순간적으로 느끼고 금방 잊어버리는 감각 기억. 두 번째는 정보를 기억하려는 노력에 의해 습득되는 작업 기억.